지원관님은 리더죠? 네, 약간 보스적인 게 있어요. 죄송해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랜선 자치수다를 진행하게 된 송촌동 자치지원관 권인호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오늘의 강사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리동에서 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암동에서 자치지원관 하고 있는 서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랜선 자치수단 주민자치학교 3강의 일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강의에 부담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특히 작년에 주민자치학교 1강과 2강을 들으신 분들이 올해도 이 3강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주무관님이 얘기하신 걸로는 600명이 수강이 예정돼 있다고. 와우. 먼저 간략하게 이 대덕구 지역에서의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의 사업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있고 또 대전광역시의 공약사업에도 있는데요.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작년에 1단계로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이 전환을 했고요. 올해 추가로 이제 2단계로 9개 동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정동, 대화동, 비례동, 회덕동, 법일동, 법이동, 목상동, 석봉동, 신탄진동 이렇게 9개 동이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덕구의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는 데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좀 늘어나고 또 지역의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 일들을 좀 더 잘 알아가고 조금이라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떤 작은 실천이나 활동들을 해보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대덕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그 운영 및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리동의 장현선 지원관님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추진 체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주민자치회를 마을에서 한다는 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을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요. 좀 새로운 신세계를 좀 접해보는 게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판을 좀 새롭게 마을에서 짜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1, 2강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주민자치라고 할 때는, 마을에서의 일들이 그전까지는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주민들은 단순 참여라든지 동원이라든지, 그냥 동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이제는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또 실행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주민주도로 그 주도권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을에서 새로운 체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에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고 또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마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것은 마을에서 새로운 판이 짜인다, 구도가 바뀐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 추진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그 50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민의 대표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자치회와 그 실행구조에 있는 분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행정에서는 주로 예산 교부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 지원들을 해주는 거 있고, 또 민간에서는 또 저희 같은 지원관이 전문가로서 주민자치회를 촉진하고 또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이런 세 주체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행정, 민간 이 세 주체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질 때는 동장과 자치회장과 그리고 지원관 이 세 주체가 서로 잘 화합하고 소통하고 또 시너지를 이루어야만 또 주민자치회가 순조롭게 잘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풀어주시는 이렇게 좀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화면에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런 체계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진행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는지 서군자 지원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얼마 전까지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이 있었지요. 많은 분들이 현수막이라든지 SNS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보시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서 응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지금 3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생생하지요? 네.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셔서 6시간 이수하시면 주민자치위원 공개 추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600명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모두 다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이 부분에 공개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추첨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공개 추첨을 통해서 대신 위원님들은 이제 각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또 임원하고 분과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할 것인가라는 운영 세칙을 또 우리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분과가 형성이 되고 분과 활동을 하면서 각 마을에 정말 필요한 의제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발굴된 의제를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모두에게 알리는 또 주민총회라는 아주 큰 일을 치르게 되실 건데 주민의 대표성과 또 주민들이 많이 공론화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게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걸러내는 작업인데 핵심적인 역할이 그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총회에서 걸쳐서 의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임박하게 이게 달려오는 이 과정인데 이 한 프로세스를 다 끝내놓고 나시면은 내년에 대한 생각을 또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있는 과정이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모집과 홍보네요. 그래서 이 공개 모집 과정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과정이긴 하지만 이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중요한지. 지금 이 위원회 공개 모집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뭐 현수막이라든지 웹자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흔하게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그걸 알리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다시피 뭐 덕암동은 이제 골목 설명회라든지 뭐 주민들 학습 소모임이 있는다고 했을 때 그 소모임이 어디에서 주최되는지 해서 15분 정도 시간을 좀 빌려가지고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혹은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동해에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해에서 협력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스케줄을 짜서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서도 직능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협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서 임팩트 있게 10분에서 15분 안에 왜냐하면 모임하러 왔는데 누가 와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지루해해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짤막하고 임팩트 있게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주민자치회를 알려야 되는 거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통해 새로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진인가요? 그렇죠. 장혜선 지적원님께서. 그 석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다양한 홍보도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게 사실은 홍보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찾아가고 불러주시는 곳이면 다 가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태권도장에 어머니들 모임에도 제가 찾아가서 소규모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도 많이 가서 시간 만들어 가서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자생단체 원래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원래회 회의에 가서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회식 자리에 가서 많이 잘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같이 그 술 드시는 분에게 그 자생단체 참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같이 술자리 기울이면서 잘 부탁한다 드리고 또 그 즉석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마을에서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마을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요. 낯선 사람이 왔는데도 어색해하지 않으시고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반겨주셔서 참 고마웠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좀 주민자치위원들의 공개 모집 단계에서는 다양하고 다양한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만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공개 모집된 다음에는 그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학교라는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주민자치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주민자치학교가 왜 있는 걸까요? 그냥 바로 위원을 신청을 했으면 그냥 바로 위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주민자치학교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의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접수할 때 많은 분들이, 학교로 신청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6시간 이수하고 나서 추첨한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공개 추첨에서 떨어지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일단 다 결정해서 교육을 하지. 왜 교육부터 먼저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접해보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 학교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곳인지, 주민자치가 어떤 곳인지, 학교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일단은 먼저 알아야 거기에 내가 동의할 수 있고, 내가 할 만한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민자치라는 거를 경험해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위원들에게 먼저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로 이수하신 분들이 공개 추첨을 통해서 되시기도 하고 안 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6시간 시간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6시간을 이수하시게 되면 예비위원으로 또 등록이 돼서 결혼이 생길 때 언제든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합류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또 그렇지 않아도 분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실행사업이라는 걸 할 때 나는 그 의제와 관련해서 나는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분과의 일반 분과원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합류하실 수도 있고, 또는 주민총회 때 오셔서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생각을 보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주민자치의 과정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듣지 않고 참여하는 것과 듣고 참여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민자치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대망 이제 공개 추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공개 추첨도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접수할 때 왜 주민자치학교를 먼저 하냐라는 논란만큼 왜 선정을 공개 추첨으로 하냐라는 논란도 되게 많습니다. 무슨 아파트 분양 추첨도 아니고 이렇게 추첨으로 하냐, 그게 맞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모집하고 이제 선정하는 걸 보면 어떤 나름대로 그 주최 측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맞는 사람을 가려서 뽑습니다.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접을 통해서라든지 그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서열을 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서열 정해서 어떤 그 기준 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가려서 뽑는 거죠. 근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다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민이면 다 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다 모여서 그때마다 회의할 수는 없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나 실현 가능성 때문에 50명의 대표 주민을 뽑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민주적인 원칙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필요한 인원만큼 약속한 인원만큼을 제비 뽑기 하듯이 공개적으로 추첨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공평한 선정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을 동일한 공개 선상에서 놓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공평한 방법으로 뽑는 것이 추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주민 대표 또는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더 열어가는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이 공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 위원들이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 위원들이 어떤 조직의 그림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처음에 구성을 하는 게 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서근자 지원관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는 이제 최초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임원진은 어떤 상이여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합의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합의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고 생각해 본다는 거고 질문해 본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떠고 우리의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과정에 그런 부분이 좀 합의되는 과정이 좀 중요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크숍 통해서 우리의 주민자치회 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분과장을 선출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분과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형태, 아까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했듯이 새로운 곳에 갔기 때문에 서로 다 새롭게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물론 조례에는 나와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합의된 리더를 뽑아내고 그 역할을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가 그걸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이 그 임원진의 역할과 수행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이랑 좀 연관될 수 있을까요? 그림 하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스와 리더네요. 예. 네.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있으면 어떠면 서로의 눈높이도 좀 많이 다르죠. 네.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눈높이라면 두 번째 리더는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죠. 물론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함께 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 존경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로를 서로 인정하는 거죠. 어떤 성과가 났을 때 물론 성과가 났을 때 내가 이게 짱이니까 내가 조금 하고 막 이렇게 내세워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로를 거기에 속한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리더의 부분에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업에 집중한다든지 결과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공로는 본인이 다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민주적이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임원진의 역할이라든지 임원의 역할을 말씀드릴 때 그런 것들을 함께 공론화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리더도 그런 상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에 맞추어 나올 수 있는 리더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관님은 리더죠? 네, 약간 보스적인 게 있어요. 강압적인 것도 있고. 자기 고백인가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임원에 대해서 또 리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임원이 구성되면 이제 기본적인 주민자치의 구성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위한 활동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회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회의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주민자치에 있는 회의의 체계나 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장현진 지원관님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회의 체계는 주민자치회는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회의가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행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로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회의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의 종류나 체계를 보면 그 분과들이 주로 실행 단위로 움직이는 분과들이 모이는 분과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과에서 올라온 내용이나 안건들이 분과장님들을 통해서 사무과 서로 공유하는 임원회의가 있고 또 이 임원회의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을 해서 정기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상정되고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의결하는 그 정기회의가 있죠. 그리고 1년 동안의 모든 발굴된 의제들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최고 의사결정 구조의 회의가 있는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과회의, 임안회의, 그 다음에 정기회의, 가장 높은 주민총회 이런 회의의 체계가 있고요. 그 회계 종류마다 다루는 안건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구성원도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실무진들이 하는 사무국 회의는 늘상 있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주민자치 체계를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축이 하나 또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늘 행정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행정과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는 민간협력회의 또는 민간협력실무회의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또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의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 많은 회의들에서 참여를 하다 보면 아이고 회의하다가 판단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모여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회의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사실은 회의가 30분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어하시고 눈치 주시고 빨리 끝내자고 하시죠. 옛날에는 딱 밥 먹으러 가고 딱 한 빨리 20분만 하면 20분 끝내고 끝내가야 되는데 언제 밥 먹냐며 언제 끝내냐며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또 회의를 한다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선뜻 표현하시기를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 회의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눈치를 보기도 하고 너 먼저 하라, 너 먼저 하라.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주장이 강하셔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회의의 기승전결을 다 차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분과 해서 갈등을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들이 또 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에서 많은 갈등들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회의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좌충우돌을 겪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회의를 거듭하다 보면 그 숨겨져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발휘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지만 회의를 거듭할수록 서로 갈등도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배려하시기도 하고 인정하시기도 하고 또 수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회의를 통해서 갈등이 조정되기도 하고 서로 모난돌들이 정맞듯이 둥글둥글하게 서로 합의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의사결정들을 원만하게 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민자치의 본질은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에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들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이런 의사결정이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주요 활동이다. 또 그 속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주민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우고 체화하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줄 몰라서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않아서 민주적인 의사방식을 회의를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든 면이 있지만 회의가 어느 정도 경험하면 가장 능숙하고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회의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요. 주민자치에서 들어오셔서 이런 회의들을 하실 때 낯설어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회의에 졌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민주시민으로서 또 어엿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회의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강조까지. 예. 회의의 체계랑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이제 실천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실천이나 논의의 기본적인 단위가 또 분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는 또 그 다음 이 단계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서은자 지원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분과는 구성하기에 앞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전 작업들이. 왜냐하면 분과는 어떤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을 자원 조사를 미리 완벽하게 해놔야 이 분과 구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덕암동은 덕암동만의 특성이 있고 중리동은 중리동, 송촌은 송촌동의 특성이 있어요. 분과는 그 마을의 그 특성을 살려서 정말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부분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분과를 구성하는데 좀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필요한 욕구나 필요와 욕구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의제가 발굴되면 분과 구성할 때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덕암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신탄진 I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고민이 많냐면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IC 옆에는 항상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물론 관에 요구할 수도 있고 구에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그 안전과 관련된 분과 구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안전 분과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컸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분과가 그러면 분과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과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좀 네.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중리동 주민자치회의 분과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의제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네. 분과 구성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예, 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서건대 중간님 말처럼 이 분과는 주민들의 그 동의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이 가장 총 집결되는 게 네. 분과의 의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과 워크숍에서는 이런 그 마을의 키워드, 의제, 주제를 발굴하고 그 주제별로 분과를 만드는 게 분과 워크숍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동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중리동의 예를 들으면 중리동은 처음에 이제 분과 워크숍 할 때 모든 그 위원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마을 하면 생각했던 것들. 아, 우리 마을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마을은 이게 문제야. 이게 골치야. 아니면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 나는. 이런 것들을 무작위적으로 다 말씀하시도록 저희가 판을 깔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작은 것부터 큰 원대한 사업까지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나왔고 그 나온 것들을 다 놓은 다음에 좀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봤죠. 그 유목하라고 하는 비슷한 것이 묶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안전, 자연스럽게 안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뭐 주민 소통 문제, 그 다음에 늘 축제를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왜 우리 마을에는 이런 마을 축제가 고유 축제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문화, 자연스럽게 문화라는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주민 자치를 좀 더 잘 구성하는 주체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민 자치에 대한 주제 또는 뭐 돌봄. 복지와 관련한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하는 교육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워드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는 8개가 되다 보니 이거 8개 분과를 만드는 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거 하나 빼기는 싫어서 비슷한 것끼리 두 주제씩을 묶다 보니 4개의 분과 구성이 돼서 안전 환경을 하나 묶어서 안전 환경 분과 자치와 또 우리 마을을 알리는 홍보를 묶어서 자치 홍보분과 그 다음에 문화와 교육을 엮는 문화 교육분과 그 다음에 소통과 돌봄은 소통 돌봄분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4개 분과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걸 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같은 나와 있는 모든 욕구들을 비슷한 걸로 묶어서 4개의 분과를 구성을 했고요. 그 구성을 하고 나면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지망, 2지망 쓰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또 다행스럽게 또 그렇게 1지망, 2지망에서 탈락한 사람 없이 골고루 또 배분되고 또 많이 몰리는 분과에는 또 스스로 또 양보하셔가지고 다른 분과에 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4개의 분과로 저희는 구성이 됐어요. 다른 동은 들어보니까 되게 치열하게 분과 구성에서 경쟁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저희 동은 예, 좀 이렇게 배려를 하시면서 4개의 분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게 그 분과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영역만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을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된 분과들이 이제 실제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마을 의제를 발굴하는 것부터 주민총회를 하기 전까지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서근자 지원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분과 구성을 하는 과정이 그 마을의 특성과 필요와 욕구를 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사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마을의 의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갈 것인가, 어떤 변화를 원하고 가는가 가장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을 의제 발굴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물론 현장 답사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현장 답사 가기 전에 또 사전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분과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세요. 예를 들어서 안전분과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건지를 찾기 위해 가시는 거고 아까 조사 그 분과별로 또 특성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분과는 우리 마을에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우리 마을의 특징이 무엇인지 좋은 문화재감은 무엇인지를 보러 가시는 거고 그리고 복지환경분과 문화예술분과 또 자치홍보분과 이 부분은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식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 건지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과별로 이 의제를 발굴할 때도 바라보는 시각이 각 분과의 그 욕구에 따라서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이 시절에 덕암동의 3개 행정동인 법정동인 평촌 상서 덕암을 다 돌아다닌 거죠. 철길을 따라 수없이 그 뜨거운 여름을 걸은 기어 이 철길을 어떻게 홍보하면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논의했었고 이 마을 안에 전체를 돌아다녔을 때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임원진 따로 가고 또 각 분과별로 따로 갔는데 이런 의제를 발굴하러 다녔을 때 낮에는 의제 발굴, 밤에는 정리하시는 주경야도 위원님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는 이런 마을 자원 조사는 어디까지나 이걸 한번 보러 갑시다 하고 사전에 가볍게 논의를 하고 현장을 돌고 저녁 때는 모여서 심층적으로 그 조사한 걸 가지고선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그 사업 계획서가 조금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더듬으셔야 되고 이 사업은 왜 필요했지? 누구를 위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이지? 예산계획 수립 과정까지 다 논의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과정이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정리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보적인 사업계획서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의 가장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낸 마을의 의제들을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그렇죠. 또 쉽지는 않았지만 네. 의미가 있었다. 네, 네. 예,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네.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주민총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또 독특한 과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의제별 정책공유회라고. 이거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의제별 정책공유회는 쉽게 말해서 각자 동에서 발굴하는 의제들을 동에만 머물지 않고 다 가지고 나와서 대덕구라는 큰 틀에다가 쏟아붓고 다시 한번 조정해보는 작업,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 동마다 의제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주제들이 비슷한 공통 주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 주제별로 다시 해청 모의를 한 거죠. 세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제별로 그래서 홍보든 교육이든 뭐 보건복지든 환경이든 이렇게 놓고 그 세 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들이 서로 그 주제별로 모여서 그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바라보기도 하고 동에서만 생각했던 우리 동에서만 생각했던 이 의제가 그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고민이 되고 또 특히 그 대덕구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덕구라는 큰 틀에서는 또 대덕구의 정책과는 또 어떻게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고 또 자기의 실제 그 의제들을 사업 계획들을 좀 더 구체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의제 정책 공유회였다. 네, 저도 작년에 사실 이 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올해는 기대가 되는 게 대덕구의 전동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예를 들어 문화예술, 대덕구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상상해보면 상당히 그렇죠. 재밌을 것 같고 맞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대망의 그 주민총회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주민총회 준비부터 좀 진행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서근자 지원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총회라 하면 지금 이제 아까 분과별 의제를 찾아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주민자치에서 수립한 어떤 자치 계획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 합의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여기 구성원은 이제 각 분과장님, 그다음에 임원진들 그리고 동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을 나눠서 한 6회 정도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안에 조정회의도 같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각각 분과별로 분과의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되거나 통합된 의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할 것인가 서로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총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어떤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총회가 갖는 정말 의미는 무엇인지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회의라는 것을 거치면서 학습도 하고 알아가고 이해하고 또 더 많은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까지 다 논의되는 과정이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걸쳐서 어떤 홍보 방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홍보 방안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희는 홍보에 좀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 왜 집중을 했냐면 어떤 마을의 변화를 기대하고 또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총회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만이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그 자치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그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뭐 재밌는 걸로는 핸드폰 푸사를 다 같이 동일하게 바꿨습니다. 연인들 같지요. 네. 덕암동 주민총회가 있음을 만천하에게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서로 푸사를 바꾸자.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같이 분과별로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하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공론회장이 작은 총회이다 보니까 이런 총회를 무엇인지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미니 토론장처럼 이야기도 나누고 아까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하는 그 과정에 걸쳤던 것을 일부를 주민총회에서도 활용을 했지만 다른 거 하나는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할 땐 단순 설명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토론을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자치계획이 왜 나왔으며 무엇이며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건 필요하지 않아. 다른 걸로 하면 어때? 이런 약간의 작은 토론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찾아가는 토론회라고 이름을 칭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찬반 의견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포스터나 리플렛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늘 하던 방법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과별로 나가서 주요 기관에 모여서 그 홍보를 했습니다. 뭐 어느 분과는 농협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이 시간대에 가서 홍보를 하자. 또 어느 분과는 동사무소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동사무소 앞에서 계속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자 해서 주민총회를 알리고 함께 했다는 거. 근데 이보다 이제 더 저희가 획기적으로 또 했던 게 블록체인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블록체인 방식을 할 때는 이제 마을에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통장님들이 그 마을 곳곳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또 블록체인 이런 거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투표할 수 있게끔 의제들을 알리고 홍보하면서 투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민총회가 처음 겪지만 아 이건 우리가 의견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 주민총회를 걸쳐서 그 사람들의 그 자긍심이 굉장히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의제가 또 내가 참여해서 투표했던 것들이 어떠한 상정이 되면서 마을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 뿌듯함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던 총회준비위원회든지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는 그 일을 치러내면서 자긍심이 굉장히 기폭적인 역할을 전환점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주민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민총회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 어떤 결정된 의제들 이 실행 사업으로 직접 실행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주민자치 위원분들도 하시게 되는 어떤 순환의 마지막 지점이 되거든요. 이 사업 실행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한번 장혜선 지원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나 아니면 생각으로 했던 것들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게 실행사업이죠. 네.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이렇게 이걸 하자라고 서로 상상하고 그거를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계획했던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본인들이 실제로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처음 하는 주민총회, 처음 하는 사업 실행이라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논의 과정보다는 사업 실행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픈 기억이지만 저희가 마을의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시범적으로. 근데 그거를 설치하는 것을 고민할 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설치하고 보니 그 쓰레기 설치함을 하나 수거하는 그 설치하는 것만에서도 너무나 많은 관계자들과 이해관계자들과 또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설치하고 나서 알았던 거죠.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 왜 여기다 이렇게 설치했냐, 왜 문이 없는 걸로 설치했냐, 뭐 환경위원분들은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했냐, 뭐 왜 해피면 우리 동네에다 했냐, 너무너무 많은 의견들과 또 행정에서의 의견들, 또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으면서 처음에 좀 섭섭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노력했는데 좀 좋게 봐주시지, 왜 이렇게 비판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평가를 하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설치하고 우리 마음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의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했었구나 라는 생각과 반성, 평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의제를 발굴할 때는 올해의 그 사업 실행 과정 중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평가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실제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계획해보자 그리고 실행해보자 라는 평가들을 했습니다. 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제가 느끼기엔 사업 실행에서는 이게 실제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실질적인 어떤 그 행정적인 아니면 회계적인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요소도 이제 실행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좀 변화가 마을에 있어야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은 전체적인 과정은 사업 실행, 그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부터 사업 실행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새롭게 주민자치회에 도전하신 이 구민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선 대덕구 주민 덕분에 대덕구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동 확산이 된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작년에 주민자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았던 것,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만큼 어렵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 동마다 가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개척자이시고 리더들이십니다. 그런 새로운 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길에 함께 하시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마을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보고 응원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저도 가지 않은 길을 갔다는 거가 좀 많이 와닿는 것 같고 사실은 이 과정 준비하면서 작년에 1년의 과정들이 또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하면서 갈등도 있을 거고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확실히 저희가 지났을 때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덕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대덕구 주민자치의 발전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랜선 자치수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